쿠팡 파트너스를 시작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글쓰기를 멈춘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의욕이 생깁니다. 오늘은 무선 청소기 글을 쓰고 내일은 에어프라이어를 소개하고 다음에는 부모님 선물용 상품을 정리해야겠다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면 생각보다 일이 많습니다.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비슷한 상품을 비교해야 합니다. 제목도 만들어야 하고 본문도 써야 합니다. 제휴 링크와 고지 문구를 넣고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를 사용한다면 HTML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한두 편은 어떻게든 작성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는 컴퓨터 앞에 앉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0대가 쿠팡 파트너스를 시작한 뒤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 5가지와 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 파트너스는 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블로그나 콘텐츠를 꾸준히 작성해야 하고 사람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익은 방문자 수, 키워드, 상품 선택, 콘텐츠 품질과 운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 파트너스가 50대에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재고를 직접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품을 포장하거나 배송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객의 교환이나 반품 문의를 직접 처리하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혼자 시작할 수 있고 본인이 잘 아는 생활용품과 취미용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작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첫 번째로 많이 실패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너무 큰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쿠팡 파트너스로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루 한두 시간만 하면 된다는 말도 있고 자동으로 글이 올라가고 수익이 쌓인다는 광고도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고 시작하면 첫 달부터 눈에 띄는 수익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글을 올려도 조회수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상품 링크를 눌러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동안 수익이 0원으로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젊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지만 시작한 지 며칠 만에 결과가 없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검색 엔진에 글이 노출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제목과 상품이 반응을 얻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수익 목표보다 작업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에 얼마를 벌겠다는 목표보다 이번 달에 글 8편을 완성하겠다는 목표가 더 현실적입니다. 일주일에 2편씩 한 달 동안 작성해보고 어떤 주제에 조회수가 생기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 이유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초보자가 가장 흔히 검색하는 상품은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대형 가전과 같은 경쟁이 강한 상품입니다. 이런 상품은 관심이 많지만 이미 수많은 블로그와 전문 사이트가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사양과 차이를 정확히 설명하려면 상당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상품을 선택하면 상품 비교 단계에서 지치게 됩니다. 50대라면 본인이 실제로 잘 아는 생활 영역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선물용 생활용품, 등산용품, 골프용품, 차량용품, 주방가전, 여행용품과 건강관리 제품처럼 생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좋습니다. 상품 자체가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자가 실제로 궁금해하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용 휴대전화 거치대를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고정하는지, 운전 중 화면이 흔들리지 않는지, 휴대전화 크기에 맞는지, 충전선을 연결하기 편한지와 같은 내용은 실제 구매자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 중심의 설명은 50대의 경험을 강점으로 바꿔줍니다. 세 번째 실패 이유는 매번 새로운 주제를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무선 청소기, 내일은 노트북, 다음 날은 등산화처럼 완전히 다른 상품을 계속 찾으면 매번 처음부터 공부해야 합니다. 상품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글의 구조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글을 한 편 쓸 때마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 가지 상품군을 정하고
여러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 무선 청소기라는 주제를 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은 무선 청소기를 처음 사는 사람을 위한 구매 가이드로 작성합니다. 두 번째 글은 비슷한 가격대의 무선 청소기 3개를 비교합니다. 세 번째 글은 부모님 선물용으로 가벼운 제품을 고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네 번째 글은 자취생이 사용하기 좋은 소형 제품을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 글은 가성비 제품을 고를 때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같은 상품군을 다루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을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자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콘텐츠가 됩니다. 오토돈 프로그램에서는 글 유형과 주요 독자, 말투와 글 길이를 바꿔 같은 상품도 여러 방향의 초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품 비교 추천형, 구매 가이드형, 가성비 추천형, 선물 추천형과 TOP 순위형 중 목적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패 이유는 모든 작업을 직접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쿠팡 파트너스 글 한 편을 작성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를 정합니다. 쿠팡에서 상품을 검색합니다. 상품명과 가격을 확인합니다. 비슷한 상품을 비교합니다. 제목을 만듭니다. 본문을 작성합니다. 제휴 링크와 고지 문구를 넣습니다. HTML을 정리하고 모바일 화면까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직접 하면 한두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문제는 한 번이 아닙니다. 글을 올릴 때마다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작업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토도는 쿠팡 파트너스 API를 이용해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검색하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한 뒤 AI가 글의 초안을 작성하도록 돕는 윈도우즈 프로그램입니다. 사용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상품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선물용 무선 청소기를 입력합니다. 상품 검색 버튼을 누르면 관련 상품 목록이 표시됩니다. 상품명과 가격, 배송 정보를 확인한 뒤 소개하고 싶은 상품만 선택합니다. 그 다음 글 유형을 고릅니다. 여러 상품을 비교하려면 상품 비교 추천형을 선택합니다. 처음 구매하는 사람에게 기준을 설명하려면 구매 가이드형을 선택합니다. 가격 대비 실용성을 강조하려면 가성비 추천형을 선택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줄 상품을 다룬다면 선물 추천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독자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라고 입력하는 것보다 무선 청소기를 처음 구매하는 50대 부부처럼 구체적으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투와 글 길이도 선택한 뒤 AI 포스팅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제목과 본문, 상품별 특징과 추천 대상이 포함된 초안이 생성됩니다. 완성된 글은 HTML로 복사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프로그램이 모든 일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AI가 만든 글은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송 정보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품에 없는 기능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품을 실제 후기처럼 작성해서도 안 됩니다. AI는 시작을 쉽게 해주는 도구이고 최종 확인과 수정은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패 이유는 너무 완벽하게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첫 글부터 전문가처럼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 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목을 계속 바꾸고 문장을 고치고 이미지를 정리하다 보면 하루가 지나갑니다.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임시 저장만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완벽한 글보다 끝까지 발행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상품 1개에서 3개 정도만 선택하세요. 글 길이는 보통으로 설정합니다. 주요 독자는 구체적으로 입력합니다. AI가 만든 초안을 검토하고 틀린 내용을 고친 뒤 발행합니다. 첫 글이 부족하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발행한 뒤 모바일 화면과 링크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다음 글에서 개선하면 됩니다. 블로그는 한 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글을 계속 쌓으면서 자신만의 방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50대가 쿠팡 파트너스를 오래 지속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까요? 첫째,
주제를 3개 정도로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가전, 부모님 선물과 자동차용품처럼 본인이 잘 아는 분야를 정합니다. 둘째, 글을 쓰는 날짜를 미리 정합니다. 매일 쓰겠다고 계획하기보다 화요일과 토요일처럼 일주일에 2번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셋째, 글의 구조를 고정합니다. 도입부, 상품 선택 기준, 상품별 특징, 추천 대상, 구매 전 확인 사항과 마무리 순서로 작성하면 매번 구성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넷째, 하나의 상품군으로 여러 글을 만듭니다. 비교형, 가이드형, 가성비형, 선물형과 순위형으로 나누면 됩니다. 다섯째, AI 초안을 활용하되 반드시 직접 검토합니다. 여섯째, 수익보다 발행 횟수와 조회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어떤 주제가 읽히는지를 보는 기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선물용 상품 글에 조회수가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해당 주제를 확장합니다. 안마기, 온열 매트, 무선 청소기, 전기 포트와 편한 신발처럼 비슷한 독자가 관심을 가질 상품을 계속 다루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회수가 전혀 없는 주제는 제목과 키워드, 글의 내용을 다시 살펴봅니다. 쿠팡 파트너스에서 오래가는 사람은 처음부터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잡한 작업을 단순하게 만들고 작은 목표를 꾸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50대는 젊은 사람보다 컴퓨터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경험과 구매 경험은 큰 강점입니다. 부모님께 어떤 선물이 편한지, 집안일을 줄이려면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자동차용품을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오랜 생활 경험에서 나옵니다. 이 경험을 글로 정리하면 독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수익을 기대하지 마세요. 거창한 자동화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 아는 상품 하나를 고르고 그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글 한 편을 작성해 보세요. 상품 검색과 글 초안 작성이 부담스럽다면 오토돈 같은 도구로 반복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토돈은 자동 수익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상품 검색, 글 유형 설정, AI 초안 작성과 HTML 저장을 도와주는 포스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최종 글의 정확성과 품질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쿠팡 파트너스를 오래 하지 못했던 이유가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작업 과정을 살펴보세요. 어쩌면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너무 많은 반복 작업을 혼자 하고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목표를 작게 정해보세요. 이번 주에 글 2편을 완성합니다. 이번 달에는 한 가지 상품군으로 8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어떤 글에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이 작은 반복이 쌓이면 블로그는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라 검색을 통해 계속 방문자가 들어오는 온라인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오토돈 프로그램의 실제 기능과 사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오토돈.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50대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늦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작업 방식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